전쟁이 진짜 일어나면 미국, 유럽이 아니고 이란, 중국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거. 나는 이길 거라고 보는 거야, 장기적으로. 20년 뭐 이렇게 지나고 보면. 미국이 안 하고 유럽이 안 되지. 인구수로 딸리니까. 기업들한테 뭐가 좋겠어요. 경제가 이란하고 중국이 올라갈 폭이 훨씬 크잖아요. 미국하고 유럽보다. 왜? 유럽 같은 데는 어때요? 막, 복지 같은 거 잘 돼 있고, 뭐하고 하니까 기업들은 재미가 없어, 사실 별로. 물론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란이랑 중국은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한국은 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은 경제인식이 개파이다. OECD, 야, 우리가 지금 OECD 뭐 10인데, 예를 들어서 OECD 10이에요. 근데 주가 수준은, 밸류 수준은, OECD 뭐 20위도 안 될 거라고. 뭐 30위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이게 한국 국민 경제인식이 썩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큰 거죠. 지금 한국이 미국 밸류의 절반만 받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PER로 보면은 미국의 지금 절반쯤 되나? 절반 안 되겠죠. 한국은 지금 평균 뭐 PER 뭐 9배 뭐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만 해버리면 그냥 우리나라는 기업을 다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10년 지나면 우리나라를 똑같은, 경제를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어. 그럼 10년 투자하면 이게 망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복리가 계속 늘어나잖아. 지금 PER 9배인 거지. 지금 만약에, 지금 주가 위치에서 이게 막 한 5년 지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PER이 막 4배, 5배 된다고. 시장 PER이.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지금 이제 한국은 잠깐 둔화됐기 때문에 지금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요지인데,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 혼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잊어먹어. 내가 영상을 편집할 시간은 없으니까, 버릴 건 다 버리고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자,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 요인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숨겨진 호재도 더 많다. 호재는 다 묻히고 리스크만 부각을 된 거예요. 툼에 폭락 나오면서 전체가 다 빠졌잖아요. 이 중에 이제 호재, 이걸 갖고 있는, 이제 호재라는 것도 악재 호재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 사야 돼. 악재가 없는데 빠진 거. 이 악재가 없는데 빠진 거, 악재라는 게 없는데 빠진 거, 요런 것들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만 부각되고 있는데 실상 들여다보니까 이게 과연 악재인가 의문을 가질 만한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무역 분쟁으로 이득을 볼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이. 자, 그래서 한국은 지금 보면 달러 보유율이 전 세계에서 3위에서 5위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무역 분쟁이 만약에 패권이 뭐 달러가 이동을 해버린다.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미국의 패권이 지금 보면은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바뀌어버린다. 나중에 뭐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본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투자 매력이 없어요. 왜? 달러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기축통화가 바뀌어버리면 자산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대응을 하겠지만 이게 뭐 그때 만약에 그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멍청하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응이 늦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리스크 요인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야 된다. 왜? 미국은 성장을 계속 하려면 신기술을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태되는 순간이 나올 수가 있죠,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또 새로 그게 부상이 되는 그런 국가들, 그런 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통화도 굉장히 지금 안전자산으로 이래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달러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 보고 있으니까 한국 채권을 지금 대량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식에서 지금 채권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그쵸,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그만큼 싸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채권에서 갑자기 이게 주식으로 오면서 갑자기 주식이 버블을 확 켜서
폭발하고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그러고 다 주식한다고 덤벼들 때는 어때요? 이게 덤벼들 때 이때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죠. 현금을 분할로. 항상 이야기지만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버블이라는 거는 5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일 때 투자를 못하면 버블 구간에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래서 버블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나눠서 챙기는 거예요. 한 번에 챙기는 게 아니고. 이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계속 돌리는 거지. 안전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되면 이게 버블이 확대해서 계속 빠질 거 아니야. 버블. 우리가 흔히 위험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안전자산이 계속 빠진단 말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비중을 막 5%, 뭐 10% 이렇게씩 계속 옮기는 거예요. 또 이 버블이 꺼질 때는 이렇게 한 방에 꺼지니까. 그럼 이거 안전자산은 이렇게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빠지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금이라는 거 우리 과거에 보세요. 우리 IMF 때 보면 IMF 때 뭐 이때 4만원 하던 게 뭐 20만원 여기가 올라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천천히 빠지는 거. 4만원 구간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한 10년 있었단 말이에요. 10년 있다가 리스크 터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도 언젠가는 리스크가 온다는 거죠. 이게 10년 후에 오든 2년 후에 오든 이 리스크가 온단 말이에요. 리스크 올 때 어떻게 된다?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금 같은 거는 리스크 오기 전에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건 해지로 보는 거야, 해지. 항상. 그래서 천천히 모으는 거예요. 막 1년 만에 빡, 2년 만에 빡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천천히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뭐 이렇게 빠지면 막 5개월 막 이렇게 올라버린다고. 5개월 만에 무슨 막 10배 막 3배 막 이렇게 올라버린다고. 실무자산이라는 거. 이렇게 빠지는 동안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수요가 없을 수 있어요? 수요가 이게 없을 수 있나? 수요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이거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금이라 그러면은 항상 최고의 자산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가면 된다.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싸니까. 버블 자산이 싸단 말이야. 버블 자산은 항상 버블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버블 자산이 싸.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률, 이거는 지금은 이제 글쎄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근데 경기 부양책 나오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뭐 법인세를 인하를 해준다든가, 무슨 뭐 금리 올리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삼성 180조 투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삼성은 지금 이제 뭐 법인세가 너무 과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삼성이 여기서 쓱 흘린 게 뭐예요? 바이오 규제 풀어달라.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4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더라? 5G. 그리고 뭐 인공지능. 무슨 또 뭐에다 투자한다고 그랬지? 바이오. 여기다 투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이오 규제 쓱 풀어달라 이야기를 했죠. 이런 거 안 들어주면 이만큼 투자를 할 거야? 안 해요. 다른 나라에다 하지. 다른 나라에서 규제 풀어주는 데다가 갖다 하지. 우리나라에다 안 한다고. 절대. 기업이라는 거는 이득이 없으면 절대 행동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주주들이 놔두질 않아요. 이익이 없는데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진 않는다고. 지금 현대 보세요. 현대차. 기업구조 재편. 뭐 이거 한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 엘리엇이 안 돼. 현대차 지금 싸니까 우리 그럼 지분 더 확보해갖고 니네 뭐 해갖고 이거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현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이제 뭐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글로비스 뭐 이거 합병 무산 맞지? 현대 모비스하고 글로비스하고 합병한다 그랬던. 그러면서 무슨 뭐 여기가 이득 볼 거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폭락하고 얘네가 더 이제 이득이다. 이거 뭐
합병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주가 오르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건 다 단기적인 거고, 결국은 기업은 절대 이익이 되지 않는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무언가 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이제 성장성이 부과를 받겠죠. 일단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외국인들의 시각을 알아야 돼. 외인 시각, 외국인 시각. 한국은 뭐라고요? 안전자산. 이거는 다 오케이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한국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서 환율도 지금 덜 흔들리는 거예요. 중국이랑 연동되고 있는데 중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은. 훨씬 안전한 국가예요, 중국보다. 이제 자산 가치로 보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장성. 글쎄. 왜? IT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니네 IT 수출 비중이 지금 40% 뭐 이렇게 되잖아. 이거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 뭘로 메울 건데?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한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제조업이 뭐가 있어요? 뭐 자동차, 철강. 야,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와? 근데 뭐 있어요, 이게? 자동차. 몸 좀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자율주행. 뭐 수소차.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도 만들면서 지금 이번에 뭐야, 뭐 넥소 뭐 대박 났니 어쩌니 하면서 뭐 200만 대 팔았다 중국에서 뭐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수소차, 현대차에서. 그런 것도 이제 부각되면서 얘네도 올라올 거고. 또 뭐, 이거 뭐 있어요? 또 철강. 이거 인프라는 뭐 있어? 북한. 그쵸? 요런 것도 부각되면 이 수출 비중 이것들이 요로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만 올라가는데 시장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지수가 IT가 이제 수출 비중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시장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움직여. 주식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건 지금 이제 뭐 시작을 해서 가끔간에 이제 화랑장세, 진짜 막 몇 년씩 이어지는 화랑장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리 회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지금 박스권에 대한 경험만 있단 말이에요. 몇 개월 올랐다 몇 개월 조정받고 이런 것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막 1년 내리가고 이런 장세를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맞을지는 지나보면 알겠죠. 뭐. 자, 코스피 밸류는 그래서 저는 제 판단은 2300 기준으로 보면 PB 하나 0.9배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300에서 지금 한 2300 정도면은 한 PBR랑 0.9배 되는 것 같아요. 2300 기준 PBR 이 정도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그래요. 자, 전세계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찔끔 빠진다는 거죠. 과거 2008년도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2008년도에 한국 시장 PBR이 0.8배였다. 이게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적자 보면은 PBR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자산 가치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소리냐면은 2008년도랑 지금이랑 다른 게 삼성전자가 적자를 보지 않아요. 돈을 버는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돈은 계속 번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적자가 지속되면 PBR이 지금 지수가 계속 지금 상태에 있다고 그랬을 때 낮아진다. 청산가치가 밸류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익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가는 빠지는데 청산가치 올라간다. PBR은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가치는 싸진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밸류가 다운이 되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면 무역 분쟁이 장기화 돼서 막 전쟁이 진행이 되고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유보율이 되게 많아요. 돈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철강 기업들 보세요. 철강 기업들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들을 쉬고 있다고 많이 찍어내잖아. 지금 IT가 이제 그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IT는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안 오를 거라는 거죠.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막 많이 그렇게 막 70%막 이렇게 빠질 거다 막 이렇게는 얘기 못해. 금융위기 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빠지진 못해. 금융위기 와도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한 30-40% 빠지면 끝이에요. 금융위기 온다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이 무역 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의 수출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 해갖고 한국하고 대만. 근데 웃긴 게 대만보다 한국이 더 못 올랐어. 반동일 때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한국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전세계에서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은 이미 다 드러난 악재고 시장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역 분쟁은 호재로 봐야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올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나온다는 건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더 이상의 이제 악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천억, 뭐 5천억. 이제 지금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중국에다 하면 지금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미국이 지금 협상 탭으로 만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관세 부과를 뭐 2천억 할 거다. 뭐 이렇게 떠들었는데 보니까 야 이거 관세 부과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타격이 너무 큰.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한 거는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자국의 물가라든가 뭐 여러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한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천억 관세를 딱 떼어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뭐 10%에서 25% 상향하겠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서 또 투매한번 또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진행돼버리면 미국 죽어버린다고. 중국만 죽는 게 아니고 중국이 타격을 더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미국도 죽어버려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 국민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가 싸울 거야. 일본이랑 싸울 건데 일본 애들은 팔 2개 잘리고 우리는 팔 하나밖에 안 잘려. 자 싸우자. 그럼 내 거 팔 하나 내놓고 일본이랑 싸울 사람 있어요? 국민들 중에?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는 결국은 뭐 탄핵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거예요. 전 진짜 5% 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서는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야 이거 너무 길어졌다 방송이. 어떡하지? 다시 찍을 수도 없고 편집할 수도 없고. 일단 지금부터 빠르게 어떻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거 기술적인 거는 제가 거의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팡의 대표 주자는 페이스북, 트위터가 막 20% 마이너스 20%씩 폭락하면서 막 뉴스 나오고 했죠. 이거는 기술주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한국은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끝나고 삼성이 끝나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이제 올라올 건데 이것들이 뭔지는 제가 회원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테마 이제 이건 시기다. 4차 산업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들 중에 후발주들 보자 라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주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아마존 얘네들은 계속 가는 거고 아마존 같은 거는 무슨 뭐 리스크가 없는 거야. 아마존은 계속 계속 실적 발표하고 있으니까 뭐 실적 발표가 근데 이게 이제 둔화되는 구간에 나오죠. 왜? 법인세를 인하해주면서 실적이 더 붙어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존이 무너진다 그래갖고 이게 뭐 아마존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이 둔화된다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이 고평가가 베껴지는 거죠. 지금 나스닥은 그 고평가가 베껴주는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 고점을 높이지 못했죠.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여기서 푹 해갖고 음봉 하나 발생하면 미국 지수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은 이제 급해지는 거지. 트럼프는 왜? 이거 지수 차트 펴놓고 많이 떠들었으니까. 봐라 중국 증시 이렇게 이게 보면 이게 상해 지수예요. 중국 증시 이렇게 개박살나는데 봐봐라 우리는 이렇게 되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떠들면서 막 민심을 막 선동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거꾸로 모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꾸로 모양이 되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언론에서 떠들지 트럼프 반 트럼프인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조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깝깝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는 상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야 되겠지. 이건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한 거죠. 디커플링은 언젠가는 메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중간으로 봅시다. 이걸 중간으로 보면 어때요?
미국은 요만큼 내려오면 중국은 요만큼 이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왜 디커플링이 메워지는 구간을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같이 가겠죠. 미국, 중국에 같이 가는 게 글로벌에 다 같이 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중국 따라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랑 지금 연동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코스피 지수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 상해 지수야. 보면 어때요?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중국이 당연히 더 빠졌지. 보면은 우리는 이 저항선을 한번 이제 돌파를 했었고, 중국은 보면은 이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었잖아요. 한국은. 근데 중국은 보면은 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거란 말이야. 한국도 이제 보면은 계속 지금 저점 이탈하고 있잖아요.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잖아. 이 저점을 이탈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 저점을 지키는 구간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 나오면 이제 저점을 지키는 구간에 나오면서 요 자리 왔다가 뭐 요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2600선을 넘어서 이제 3000포인트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정 기간이 또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3000까지 그냥 보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한국 지금 GDP가 왔으니까 여기까지 3만불. 근데 4차 산업이 이게 GDP를 얼마까지 갖고 갈지 모르죠. 이게 5만불 될지 10만불 될지 모른다고. 이 4차 산업이라는 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피 지수는 3000을 넘어서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돼? GDP보다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돼? 버블이에요. 그럼 당장 빠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현금 50% 만들면 돼. 지금은 그냥 끌고 가는 거라고.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움직일 건데, 이제 뭐 이때처럼 1월달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움직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동 왔다가도 이제 밀려서 다주 가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미국이 무역 분쟁을 장기화할 수 없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미국이 이제 인플레, 물가가 급등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미국도. 전 세계랑 교역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 자국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이미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게 된다고, 과거처럼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서 푸세식 화장실 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경제가 막 지금 다 힘들어져 갖고 이제 우리 다시 열심히 푸세식 화장실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니까,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될 리는 없죠. 당연히 기술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쓰는 거, 그러니까 양변기를 포기해라.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중국에서 갔다가 뭐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싼 거 칫솔 포기해라. 칫솔이 지금 예를 들어서 칫솔이 1000원이야. 칫솔 꼭 필요한데 1000원이야. 꼭 써야 되는 거잖아. 이빨 안 닦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게 5000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이거 장기화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납할 리가 없다. 국민들이 절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걸 다 모를까, 트럼프가. 다 알지.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자, 협상에 이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중국이 협상에 목마르단 말이에요. 중국이 협상에 목마를 때 하는 게 유리하겠죠, 미국에는. 미국이 이제 협상이 이제 목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또 이제 버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장기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협상을 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근데 미국인들은 똑똑해요. 미국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싼 물건의 이제 수입을 막아버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자, 미국은 이제 무역 흑자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글로벌 통화의 패권을 어딘가에 내주게 돼요. 미국이 달러라는 게 전 세계에서 쓰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달러로 많은 걸 사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흑자를 본다는 건 뭐예요? 사주는 것보다 파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자폭이 가장 큰 국가가 이 패권을 주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무역 흑자가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무역 흑자. 이게 적자로 바뀌면,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 만약에 무역이 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돈으로 물건을 사주는 거잖아요. 중국 돈으로 물건을 사주는 거야. 그럼 중국이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야.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깡패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역 흑자 보고 있는데 그 나라에다 대고 야 우리나라 흑자 보고 있으니까 흑자 더 키워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적자 보고 있으니까 이 적자 폭 줄여달라 여기저기 깡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교역을 끊어버리면 내가 더 손해잖아. 지금 중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미국이 힘을 쓰고 있는 건 뭐예요?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게 이게 미국이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달러 찍어서 풀어버리고 이게 기축통화가 안 되면 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를 기축통화라 그러면 그 기축통화가 안 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달러 찍어서 풀어버리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가 급등을 하게 되면 달러는 당연히 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달러 약세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부채가 가벼워진다. 전 세계 부채는 달러란 말이에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전 세계 부채가 가벼워져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그게 천천히 가는 걸 원하는 거지 미국은. 그래서 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 나오면 금리는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디커플링이 발생을 해서 이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당장은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좀 쉬었다가도 이제 뭐 이렇게 쉬어버리면 이게 폭등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폭등이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이 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야. 폭등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현금 많이 챙겨야지. 여기서 다시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다 밑에서 오래 쉬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이제 오래 이렇게 막 무너졌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갔다 또 더 오래 무너졌다가 이렇게 올라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제는 절대 이렇게 파동을 완만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아요. 결국은 올라가는데 이게 흔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버블 구간만 판단할 수 있는 공부만 돼 있으면 돼요. 이 구간에는 사실 뭐 현금 만들 필요가 없죠. 이 구간에는 사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버블이 확대된 구간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확대되는 구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나스닥에 이제 버블 둔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런 조짐이 지금 차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차트는 항상 수행지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모양으로 보면 이제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 이게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 미국은 지금 다우가 예를 들어 1.5% 올랐으면 어젠가 뭐 나스닥은 들어올랐단 말이에요. 들어올랐다. 이게 그저께 만든 거니까 어저께 만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치주 쪽으로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되면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 계속 되면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디커플링이 메워지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역 분쟁일 때 이렇게 되는데 무역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역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무역 분쟁이 해소되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디커플링을 이렇게 해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렇게 쉴 동안 이렇게 올랐으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리고 중국 증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이제 자리가 지금 빠질 구간밖에 없는데 여기 천천히라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무역 분쟁 해소 시켜야지. 무역 분쟁 해소되면 이렇게 이제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데는.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이렇게 윗자리에서 해소가 되는 거고,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이게 무너진다. 이게 뭐 여기에서 더 빠졌다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큰일 났다. 오늘 방송 한 2시간 되겠는데, 이거? 오랜만에 한다 너무 길게 했는데? 어떡하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들을 살펴보면 과거 2008년도에요. 이렇게 연동이 된단 말이야 다. 미국 금융위기 때 어때요? 미국이 버블이 가장 심했으니까 가장 많이 빠지는 거야. 미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죠. 그리고 나서 브라질은 별 관련이 없으니까 조금 빠졌어. 조금 빠졌으니까 조금 오르고. 중국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른 게 없어요. 지금도 오른 게 없다고. 그럼 어때요? 중국 주식 굉장히 싸다고 지금. 한국 증시는 여기 보면 상승폭이 브라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뭐 8,000포인트에서 6만 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몇 배 간 거예요. 한국은 500에서 2,000까지 왔으니까 4배 간 거예요. 4배. 그쵸? 그리고 좀 빠지고, 그랬다 반등이 2008년도부터 오고 가장 강하게 들어왔죠. 한국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브라질. 순서가 한국이 1등이었단 말이에요. 이 네 국가를 비교해보면 브라질, 지금 미국, 브라질, 중국,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거의 없었죠. 반등이. 중국이 이게 3위. 미국이 꼴등. 미국이 이때 꼴등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잖아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미국이 2008년도 이후에 회복이 가장 더뎠어요. 왜?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미국 모기지 사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가장 더디니까 가장 많이 가는 거예요. 회복이 가장 빨리니까 이제 쉬는 거죠. 회복이 가장 빨리 올라오니까 쉬는 거예요. 중국도 회복이 가장 더디니까 쉬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거죠. 다 이렇게 별로 뭐 못 오르고 있을 때 중국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올라갈 때 못 올라갔으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때 보면은 이때 가장 크게 타격을 봤으니까 이때 브렉시트 때도 타격을 별로 안 보죠. 브렉시트 때 중국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브렉시트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때요? 타격을 많이 보잖아요. 한국은 어때요? 오른 게 없으니까 뭐 타격이 거의 없잖아. 미국도 거의 타격이 없잖아요. 이건 뭔 말이에요? 안 올랐으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기 와봐야 여자리에서 빠질 자리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2월달부터 많이 빠진 게 왜 많이 빠진 거예요? 2월달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중국은 올라오자부터 밀렸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가겠죠, 중국이. 브라질은 더디죠, 이제. 왜? 올라갈 때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국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더디겠죠. 미국은 가장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장 더디겠죠. 한국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쉬었고, 중국은 이제 뭐 가장 못 올랐으, 중국은 세 번째로 못 올랐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파동을 준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파동이 나오는 건데, 여기 빨간 선인 데까지 파동이 나오는 건데, 미리 올라왔으니까 한국은 파동이 못 나오는 거예요, 지수가. 그리고 브라질도 미리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파동이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여기서 오른 게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선을 다 돌파한 구간이잖아요. 지금 브라질 구간이 미국의 이때 구간, 브렉시트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다, 브라질 구간이. 한국도 미국의 브렉시트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남았다고요.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도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국 증시 사면 돼요. 중국 증시가 또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이 나오겠죠. 항상 그때 시기에는 이게 보면 이때 당시에 미국에다 투자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한국 시장이나 브라질 시장에다 투자하면 이거 해안이 있는 사람이 됐겠죠.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보면 어때요? 미국 시장이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주는구나. 지금 디폴트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겠죠. 중국은 이제 나중에 이거 돌파한 다음에 이 구간이 나와야 2015년 브렉시트 구간이랑 똑같은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직 상승 탄력이 한참 남았잖아요. 중국 펀드 모아가면서 한국 주식 하면 됩니다. 왜? 중국은 왜 펀드 모아야 돼요? 이거는 저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축으로. 단기 파동이 이게 후발주예요. 후발주 주식으로 치면 후발주. 중국 주식은 후발주로 보면 돼요. 미국이 대장주. 미국이 1번 브렉시트 이후에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꺾이고 미국이 꺾여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겠죠. 근데 어때요? 미국이 가장 많이 무너진다고. 가장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장 많이 올라오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거야 원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겠다. 큰일 났다. 자, 내일부터는 계속 방송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